또한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졸중의 경우 병색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래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심장 리듬을 위한 상담소 당심소 2회차에서는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정시에 분당 60에서 100회가량의 심장박동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있는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부정맥에는 정상맥박보다 느린 서맥성 부정맥, 정상맥박보다 빠른 빈맥성 부정맥이 있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불규칙성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불규칙성 부정맥의 일종으로 맥박이 일정한 간격으로 뛰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질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뉘어져 있고 이 우심방 안에는 심장의 맥박을 만들어내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동방결절에서 맥박이 만들어져서 심방을 자극시키고 이 심방에 있었던 전기가 심실 내로 전도가 되게 됩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질환은 심방 내 또는 심장 외에 있는 여러 전기 신호가 심방을 굉장히 불규칙하고 빠르게 자극해서 분당 300회 이상의 아주 빠른 맥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맥박은 심장 내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서 심장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빠르게 만들게 되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건가요? 심방세동의 원인은 다양하고 발생 기전은 사실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다른 구조적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심근증 등이 있고 심장 외 질환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만성 폐질환과 동반되기도 하고 또 과도한 운주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어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노화와 관련된 심장의 변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최근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층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2%가량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져서 80세 이상에서는 20% 가까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저도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인식이나 그 예방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두근거림이나 심부전 증상 등 심장 관련된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해 심방이 빠르게 떨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방 내 혈류 속도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심방 내 혈전이 심장 내에서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도가 5배나 높습니다. 전체 뇌졸중 중 많게는 20%, 색전성 뇌졸중 중에 50%가량은 심방세동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항상 부정맥 상태가 아니고 짧은 시간 잠깐 부정맥인 상태로 있다가 없어져서 입원 중 검사에서는 정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연관성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원인을 찾지 못하는 원인 미상의 뇌경색 환자들을 장기간 심전도 검사를 했을 때 최대 30% 가까이서는 심방세동을 발견한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졸중의 경우 병색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뇌졸중 외에 심방세동으로 인한 위험 질환이 또 따로 있을까요? 심장의 수축 기능이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심방세동이 지속될 경우 빠른 맥과 맥박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심부전의 위험도가 3.5배가량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도 전체적으로 높게 됩니다.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이런 위험들도 줄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심방세동 자체보다는 관련된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이러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방세동을 발견해서 항응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 이러한 위험도가 50%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죠.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뛴다고 하셨는데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심방세동을 비롯한 부정맥 질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게 부정맥 증상이다라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심방세동의 경우 약 3분의 1 경우는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특히나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부정맥학과에서도 하트 체크업 캠페인을 통해 부정맥 질환에 대한 정보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부정맥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심방세동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또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근거림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계속된 시청 부탁드립니다.